안녕하십니까. 시드니 부동산 아카데미 황대근 소장입니다. 다들 요즘 떨어지는 금리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떨어진 금리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고 이 호주 부동산 마켓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호주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호주에는 한국과 같이 한국중앙은행처럼 호주중앙은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보통 RBA라고도 부르고요. 이 줄임말은 Reserve Bank of Australia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은행에서 호주중앙은행에서 1%의 이자로 시중에 있는 은행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커먼웰스 뱅크 그리고 ANZ 내셔널, NAB 그리고 웨스트팩이 있겠죠. 이 은행들은 호주 중앙은행으로부터 1%의 이자로 돈을 빌린 다음에 저희와 같은 일반인 혹은 이제 기업체에게 3% 혹은 5% 그리고 10% 이자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세계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중앙은행과 그 다음에 은행의 관계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호주 중앙은행의 이자가 1.5%였어요. 그리고 6월 달에 이것이 1.25로 떨어지게 됐죠. 그리고 7월 현재 이것이 1%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달 사이 만에 이 0.5%라고 하는 이유를 떨어뜨린 건데요. 기존에 1.5%를 유지한 것은 아마 이게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이 수치가 경제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아마도 크게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1%였다라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1% 이율이라는 것이 얼마나 낮은 것인지 실감을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현재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와, 이거 엄청나다. 진짜 이거 뭔가 이거 크게 사회에 변동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호주는 왜 이 시점에서 중앙은행 금리를 1%대로 떨어뜨렸을까요? 그 목적, 그 의도가 도대체 뭔지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저도 곰곰이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기사들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은 이 금리를 떨어뜨린 이유가 바로 호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제를 살림으로써 바로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 실업률이라는 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결국은 이자를 정부에서 떨어뜨린 겁니다. 자, 이자가 떨어지게 되면은 기업체든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돈을 빌려갈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대출 받는데 이자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덜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투자자든 기업이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돈을 빌려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7월 달 들어서 호주 정부에서도 이제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를 하자라고 이미 공표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이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간에 돈을 빌려다가 그분들이 이제 투자도 하고 사업체도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하시겠죠. 그러는 가운데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이 돌게 되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바로 경제가 살 거라고 정부 측에서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뒀습니다. 자, 일자리 창출이 되면은 어떻게 경제가 살고 순환이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소비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했는데 그 영상을 꼭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자로 인해서 부동산 쪽에서도 바로 부동산 마켓에서도 변동이 올 거라고 확신을 해요. 자, 그 이유는 떨어진 이자율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집 사기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 마켓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고요. 이 부동산 경기가 산다라고 하면은 또 여기서 건설 붐이 불겠죠. 자, 그러면은 또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자를 떨어뜨렸고 호주 경제를 조금 살려보겠다라는 겁니다. 호주 정부도 그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편으로는 앞으로 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호주 정부 측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자율에다가 손을 댄 건데,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이 어떠하길래 호주에서 이자를 떨어뜨린 걸까요? 자, 주변에 많이 들으실 겁니다.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로부터 요즘 진짜 막막하다라고. 예,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업체들은 아무래도 이제 직원 숫자를 줄여야지 회사 측의 지출을 막을 수가 있겠죠. 어려운 경기에. 자, 그리고 레스토랑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지출을 줄여야 되니까 직원 수를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나가고 그 빈자리가 생겼을 때 기업체라든지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요즘 그 빈자리 직원을 뽑지 않는다고 해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허리띠를 탁 졸라매서 운영을, 이 경기를, 불경기를 넘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특히나 저도 이제 상가 관리를 하니까 좀 많이 와닿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세입자들 계약이 끝나는 시점 있죠? 혹은 이제 렌트를 올려야 되는 시점, 렌트 이런 거 올리지도 못해요. 왜냐면은 여차하면 그냥 계약을 거기서 종료를 하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비즈니스 매매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 매매할 때도 돈 받고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렌트 이어갈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요즘 비즈니스 확장, 2호점, 3호점 이렇게 확장하는 거 볼 수도 없어요. 그만큼 호주 경기가 불경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떨어진 이자율, 이거 돈 빌려서 투자도 하고 비즈니스 확장도 해야 되나? 해봐?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그건 아닙니다. 예. 자, 불경기이기는 하지만 모든 분들한테는 불경기가 아닐 수가 있겠죠. 중소업체라든지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장사가 잘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분들, 이때 돈을 빌린 상태였다. 이자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지출이 줄게 되죠. 그럼 이제 이분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이 된다 이러면은 이런 분들은 돈을 더 빌려서 확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전혀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 분들이 돈 많이 빌릴 수 있고 이자가 낮으니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돈을 빌리시면은 이때 그냥 그대로 쓰러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께서 이때 무리해서 돈을 빌리시게 되면은 크게 한몫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한 빚을 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스트라스필드에 있는 세인조지 은행을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 가서 받아온 이 쪽지입니다. 이게 화면에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스캔을 해가지고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쪽지를 보시면은 제가 세인조지 가가지고 이제 변동되는 그 이자율에 대해서 그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또 다 적어주더라고요. 제가 은행을 간 이유는 뭐냐면은 작년에 아마 12월쯤 해가지고 ANZ에서 제가 이제 그 대출 받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자가 5%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 12월에 3.8로 고정을 시켰어요. 2년인가 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거 중에 하나가 세인조지에서 5.49까지 올라간 게 있었습니다. 이게 투자용 그리고 이자만 갚는 걸로 해서 변동이라서 아마 시중에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이자율이 높았을 건데요. 이제 금리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거 손 보려고 제가 간 거예요. 자, 이 쪽지를 보시면은 before 16 July가 있지 않습니까? 자, 7월 16일 이후에는 또 다른 떨어진 금리로 혜택을 받는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은 16일 이전 현재 이자가 됩니다. 자, 현재 가가지고 세인조지 가시면은 위에가 이제 O가 owner occupy, 그 다음에 오른쪽에 I가 investment 투자용이 돼요. 그래서 왼쪽은
거주용으로 받았을 때, 그리고 우측은 투자용으로 받았을 때 이율인데, P는 principal이라고 해서 원금을 같이 갚는 거예요. 자, 2년으로 하면은 3.84까지 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패키지 보너스까지 적용받아가지고 0.15를 더 떨어뜨려 준대요. 그래서 3.69에 받을 수가 있고, 투자용으로 원금까지 같이 상환하시면은 2년 하면은 4.04 요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또 패키지 보너스 받으면은 0.15% 다운시켜서 3.89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고정입니다. 고정. 변동 아니라.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거는 Variable Up Discount라고 해서 변동으로 했을 때 뭐 3.84 요렇게 주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형 같은 경우에는 변동하면은 뭐 4.4% 요렇게로 해서 적용된다라고 저한테 이 쪽지를 준 겁니다.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5.4% 넘어가는 이자율을 내던 부동산이 처음에 제가 봤던 이율이 대출 받을 때 4.2에 받았어요. 근데 이게 한 2년차 되니까 그냥 5.4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렌트비 받는 건 있는데 그 아웃고잉으로 제가 페이하는 스트라타 관리비 뭐 카운슬 물세 이거 내고 하니까 솔직히 그건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자가 떨어졌으니까 가서 한번 손을 보자. 아, 이제 한숨 좀 쉬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을 갔는데 이 와중에 버티지 못하고 정리하신 분들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뭐 현재도 있죠. 다들 손해보고 정리를 하셨는데 몇 년 전에 산 금액 그대로 파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떨어뜨려서 파신 분들도 있어요. 얼마의 손해를 보느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70만 불 주고 집을 사신 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70만 불에 되팔게 됩니다. 자, 처음에 들어간 스탬프 듀티가 3만, 그리고 변호사 비용, 그리고 집 살려고 쓴 나의 소중한 시간도 거기다가 있겠죠. 그리고 집 판매한다고 수수료, 뭐 광고비 뭐 하면은 그냥 한 5만 불 정도 손해를 본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집 하나 또 사게 되면 스탬프 듀티 또 내야 되죠. 그러면 뭐 70만 불짜리 또 산다 그러면은 또 한 3만 불 또 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 8만 불 정도 날린 거예요. 자, 이 8만 불이 저축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에 300불 저금 저축하신다고 하면은 52조 하면은 이게 얼마죠? 15,000불이에요. 그러면 한 5년 정도 저축해야지 나오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어떻게 될까요? 버티기가 힘드니까 다들 중간에 이제 도산돼서 투자했는데 손실이 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역꾸역 버텼습니다. 이제 버티니까 뭔가 다시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자, 이 떨어진 이자율로 적용을 받게 되면은 제가 렌트비를 굳이 올리지 않아도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제 페이먼트가 낮아져서 저한테는 이제 부담이 그만큼 덜어지게 되겠죠. 예. 그리고 위에서 정리하신 분들 중에는 무리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지역 선정을 잘못하셔서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잘 하셔서 이렇게 이자가 떨어졌을 때 바른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떨어진 이자율 때문에 혜택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자, 현재 내 이자가 높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분들께서는 은행 가서 한번 조정을 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주택자, 초주택 구매자 분들께서는 좋은 이자로 집을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셔서 제대로 된 부동산을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내 수준에 적합한 금액의 부동산과 대출을 받으시는 게 관건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드니 부동산 아카데미 황대근 소장이었습니다.